자, 585페이지 제3절 비교 방식 봅니다. 비교 방식은 평가 3방식 중에서 가장 쉽습니다. 가장 쉬운 게 비교 방식. 시장성에 근거해서 평가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죠. 예, 근데 자, 비교 방식에 의해서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거래 사례 비교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 거래된 사례 부동산과 비교해서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른바 거래 사례 비교법 또는 매매 사례 비교법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비준 가액을 결정하는데, 자, 그것은 사례 부동산 가격에다가, 자, 밑에 그 공식 있죠. 예, 뭐, 워낙 많습니다. 사정, 보정치가 있고, 그 다음에 시점, 수정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치가 있고,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치가 있고, 그 다음에 면적, 비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상 부동산의 비준 가액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공식 되겠죠? 예. 자, 물론 이건 이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예. 자, 586페이지 02 거래 사례의 선정 기준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 뭐다? 예. 해놓습니다. 자, 거래 사례 비법에서 선정 기준이라고, 선정 기준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평가 대상 부동산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역 분석에서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은 어떤 지역이다? 인간지역이다? 유사지역이다? 인간지역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됐죠? 예. 거래 사례 비법은 평가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사례 부동산과 비교해서 구한다 이겁니다. 구하는 방법인데, 이 경우에 뭐다? 자, 사례 부동산을 인간지역에서 구할 수도 있죠. 그렇죠? 예. 물론 인간지역의 사례 부동산을 쓰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자, 예, 유사지역입니다. 유사지역에서 구한 사례 부동산으로부터 대상 부동산의 가액을 구한다라고 생각하자. 됐죠? 자, 그러면은 인간지역과 유사지역이죠. 유사지역은 인간지역과 상호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유사성이 있는 지역이다. 자, 그래서 지역 요인이 사례 부동산의 선정 조건입니다. 지역 요인 비교죠. 지역 요인을 비교할 수가 있어야 한다. 지역 요인의 비교 가능성, 또 이제 다른 말로 위치적 유사성이다라고 합니다. 예, 이게 그 말입니다. 예, 위치적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역 요인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예컨대 인근지역이 상업지역이면은 유사지역도 상업지역이 돼야 되겠죠. 아니, 인근지역이 상업지역인데 유사지역이 뭐 공업지역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예? 자, 그런 이야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의 비교 가능성. 개별 요인의 비교 가능성. 다른 말로 물적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 그 말 같습니다. 물적 유사성. 상업용 부동산이 20층짜리인데 이것도 뭐다? 상업용 부동산 뭐 대략 20층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거는 20층인데 이거 10층이다. 이거는 비교가 같은 상업용이라도 안 되겠죠. 비슷해야 되는 거죠. 네. 자, 이 사례 부동산이 뭐다? 그래서 거래될 때 특별한 사정입니다. 그
사정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 보정 가능성이죠. 자, 그러니까 뭐 잘 아는 사이에 조금 싸게 거래가 됐다든지 뭐 모르는 사이에 좀 비싸게 거래됐다든지 이런 경우들이죠. 즉 사례부동산의 거래될 때 특수한 사정, 개별적 동기가 개입되어서 시장 가치보다 더 비싸게, 시장 가치보다 더 싸게 거래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그 개입의 정도를 갖다가 수정할 수 있어야, 보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사정 보정 가능성이고, 자, 이 사례 부동산이 뭐다? 이때 거래 시점하고 기준 시점하고 다를 수 있죠. 자, 거래는 2014년 3월 달에 거래가 됐는데 기준 시점이 2016년 3월 달이다. 2년 차이 나죠. 그 기간 동안에 사례 부동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한 시점이죠. 시점을 수정할 수가 있어야 한다. 자, 그 외에도 다른 조건들까지도 유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최소한도 이 네 가지죠. 이 네 가지 조건은 뭐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네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 있죠. 최소한도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뭐다? 충족이 안 되면 뭐다? 사례 부동산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 이야기들을 이제 쭉 이렇게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자 586페이지 중간에 동그라미 3번 시점 수정 가능성이 있죠. 시감적 유사성이다라고 하는데 자 기억 니은 이거 다 읽어야 됩니다. 읽고 자 동그라미 니은 언더라인 시점 수정이란 사례 부동산의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중요하죠? 자 시점 수정이란 사례 부동산의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자 2016년 3월 달이 기준 시점이다라고 합시다. 자 2014년도 3월 달에 거래가 되었다. 여기가 거래 시점이죠. 그래서 14년도 3월 달 가치를 갖다가 16년 3월 달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됐죠? 2년이 지났죠. 그동안에 부동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죠. 그걸 갖다가 수정해야 된다. 그래서 뭐 말 그대로니까 이런 거 뭐 암기할 필요 없죠. 제목이 있으니까 시점을 수정해야 된다. 그러면은 일단 기준 시점이 있을 것이고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거래된 사례와 거래 시점이 있겠네. 네? 그래서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됐죠? 예. 그다음 동그라미 D가 거래 시점이 기준 시점에 가까울수록 평가의 정확도는 높아진다. 그렇죠? 아니 이 사례가 2014년도 거래됐느냐 2010년도에 거래가 됐느냐 당연히 뭐다 기존 시점에 가까울수록 뭐다 평가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왜? 변동폭이 적을 테니까. 자 상식이죠. 예. 리얼 언더라인 거래 시점을 알 수 없으면 뭐다 사료로 쓸 수 없죠. 이때 거래 당시에 100억에 거래가 됐는데 뭐다 이 100억이 14년도 100억인지 15년도인지 12년도인지 알 수 없다. 그럼 뭐다 시점 수정할 수 없습니다. 시점 수정 못하니까 뭐다 사료로서 선택할 수 없다.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또 예. 미음도 언더라인 시점 수정된 가액은 기존 시점의 사례 부동산의 가액이 된다. 됐죠? 예. 자, 시점 수정했습니다. 했으니까 일단은 뭐다? 기존 시점이 되겠죠? 기존 시점의 사례죠, 사례. 사례의 가액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시점 수정은 사례 부동산에 대해서 하죠. 거래 시점에서 기존 시점을 했으니까 일단 기존 시점에서의 사례 부동산의 가격이다 또는 가액이다. 됐죠? 네.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시점 수정된 가액은 거래 시점에서의 사례 부동산의 가액이다. OX, X. 시점 수정된 가액은 기존 시점에서의 대상 부동산의 가액이다. OX, X. 사례 부동산의 가액. 사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정 보정 동그라미 기억 언더라인. 특수한 사정 개별적 동기 등에 개입되어서 시장 가치를 보정할 수, 예.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니엄도 언더라인. 그 사정의 개입 정도를 알 수 있으면 사례로서 쓸 수 있지만은 사정의 개입 정도를 알 수 없으면 사례로서 쓸 수가 없다. 예.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이것도 언더라인. 사례가 정상적인 사례이거나 표준지일 때는 뭐다? 사정 보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사정이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표준지는 뭐다? 정부 공시지가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사정 보정할 필요 없죠. 예. 거래시 분석서의 유의점 읽어봅니다. 그런 거는 출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88페이지. 자, 거래 사례의 정상화입니다. 정상화. 자, 지금 이제 했던 이야기들이죠. 예.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 정상화 작업해야 되겠죠? 하는데 자, 첫 번째 자, 이러한 뭐다? 이때 사정 보정치, 시점 수정치, 지역 요인 비교치, 개별 요인 비교치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뭐다? 이때 사정 보정치나 지역 요인 비교치 뭐다? 형태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례 부동산에 대해서는 분모에다가 쓰고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 분자 씁니다. 쓰고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단 사례는 분모에 대상은 분자에 씁니다. 예, 그 다음에 플러스는 뭐다? 플러스는 이것이 사례 부동산이 대상 부동산보다 우세하다. 또 대상이 우세하다. 또 인간지역의 유사지역보다 우세하다. 또 비싸게 거래됐다. 그러니까 어느 우세하다든지 비싸게 거래됐다든지 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냥 지역 그다음에 이 관계없이 그냥 열세하다, 열등하다, 또 싸게 거래됐다라든지 할 때 뭐다? 때 마이너스 하면 됩니다. 됐죠? 조금 이따 연습 한번 해보시고, 예. 자,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이 치죠. 시점 수정에서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지수법이 있고 하나가 변동률법이 있습니다. 자, 지수법은 뭐다? 거래 시점이죠. 거래 시점의 지가지수에 대한 그 다음에 기준 시점에서의 지가지수 B입니다. 됐죠? 이런 데이터는 줍니다. 중요한 것은 사례에 대해서는 무조건 분모, 대상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조건 분자, 사례 부동산의 거래 시점에 대한 지가지수에 대해서 기존 시점의 지가지수 B를 갖다가 저렇게 해서 이제 시점 수정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변동률법 뭐다? 그냥 1 플러스 마이너스 R의 n승이죠. 플러스는 뭐다? 지가가 상승했다, 물가가 상승했다, 마이너스는 뭐다? 하락했다. R은 뭐 상승률 또는 하락률이고 N은 뭐 기간이겠죠. 예. 그것을 말합니다. 됐죠? 면적비죠. 면적비 뭐다? 사례입니다. 사례. 항상 사례는 분모. 사례의 면적 분모. 그 다음에 대상 부동산의 면적 분자. 물론 연면적이죠. 연면적. 연면적비입니다. 됐죠? 예.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다? 정상화 우리가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쫙 곱해버리면은 이것이 우리가 비준 가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연습해 봅시다. 자, 588페이지 밑에 계산 사례 연습 1번 보니까 몇 가지만 합니다. 대상 부동산이 사례보다 지역적으로 10% 우세하다. 지역 요인 비교치네. 자, 무조건 뭐다? 100입니다. 100이 됩니다. 무조건 사례도 100하고 대상도 100 해놓습니다. 그리고 문장이 중요하죠. 대상이 사례보다 지역적으로 대상 부동산 쪽이 우세하다는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대상이 우세하니까 뭐다? 분자에다가 우세하다 플러스 분자에다가 10%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대상이 10% 우세하니까, 뭐, 사실 따지고 보면은 뭐다, 사례가 10% 열세한 거랑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뭐다, 90분의 100이죠. 이거는 뭐다, 100분의 110입니다. 값이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2번. 사례 부동산이 대상보다 개별적으로 열세하다. 2번. 무조건 100 쓰고, 사례가 열세하다 있죠. 사례 그러니까 분모를 수정해야 되겠죠. 열세하다 뭐다? 마이너스 몇 퍼센트? 10%.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또 3번. 3번에, 자, 사례 부동산이 건매로 정산시켜보다, 예. 그냥 사례 100, 대상 100, 건매로 보다, 시가보다 얼마? 10% 싸게 마이너스 10. 됐죠? 90분의 100. 됐죠? 그래서 이거 90분 100입니다. 예. 책 보니까 오타가 돼 있죠. 예. 요거 이제 그 수직 관계가 좀 잘못돼서 3번 있죠. 사례. 요렇게 수정하시면 되죠. 예. 자, 4번도 마찬가지네. 예. 4번 보겠습니다. 4번. 자,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친구에게 10% 저렴한 1억 2천에 매도했다. 그런데 싸게 팔았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속한 지역은 뭐다? 지역적으로 5% 우세하다. 만약에 갑의 부동산을 거래사료로 선정한다면은 사정보증치와 사례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사정보증치죠. 예. 무조건 100 하고, 예. 보니까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이때 10% 싸게 매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례 부동산이죠.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친구에게 10% 저렴한 1억 2천에 매도했다. 그런데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은 갑이 매도한 부동산에 속한 지역보다 5% 우세하다. 그러니까 인근 지역이 뭐다? 인근 지역이 10% 우세하다는 것입니다. 인근 지역이 5%죠. 예, 인근 지역이 5% 우세하다는 뜻이죠. 거기 보니까 왜 인근 지역이냐?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죠.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 어떤 지역이다? 인근 지역이죠. 그래서 분자에다 플러스 오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 또 앞에 뭐다? 갑의 그 부동산은 뭐다? 사례죠, 사례. 지문을 읽어보면은, 자, 그래서 10% 싸게, 이렇게 된. 그래서 이제 90분의 10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억 2천에다가 90분의 105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다? 이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이거. 원래는 이거 갖다 풀어서 쓰면은 뭐다? 자, 사정보정치가 뭐다? 110-100이고, 예. 그 다음에 지역요인 비교치가 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10% 싸게 뭐다? 사례가 뭐다? 거래됐다. 근데 인근지역이 5% 우세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추우니까 뭐다? 90분의 105가 되는 거죠. 이거는 한꺼번에 쓴 거예요. 요거는 뭐다?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이제 이때 이것이 지역 요인이죠. 지역 요인 비교치고, 이것이 뭐다? 사정 보정치죠. 이것이 사정 보정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하니까 뭐다? 90분의 105가 되죠. 되겠죠?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점 수정에 대해서는 아까 했죠. 예. 요 지수법이 있고, 그 다음 변동률법. 예, 그게 이제 밑에 589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됐죠? 예, 갑니다. 예. 자, 그래서 지수법 할 때도 그냥 항상 거래 시점의 지수분에 뭐다? 기존 시점, 이런 데이터는 다 줍니다. 주니까 뭐다? 그대로 여러분들이 대입을 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590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이때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가 있죠.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예. 동그라미 리얼이죠. 동그라미 1번은 동그라미 리얼. 사례 부동산을 인근 지역에서 수집한 것이다.
그러면 인건지가 수익을 쓰면 뭐다? 지역 요인이 같다 다르다? 같죠. 그러면은 자, 그렇다면 지역 요인은 동일하므로 지역 요인 비교는 할 필요가 없고 개별 요인 비교를 분석한다. 됐습니까? 자, 사례 부동산을 인건지역에서 구했다. 그러면 뭐다? 지역 요인이 같으니까 뭐다? 지역 요인 비교 분석은 필요 없다. 대신에 개별 요인 비교 분석 해야 되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예제도 마찬가지죠. 예. 자, 예제 거기에 3번 보니까 3번 예제 3번 591페이지 예제 3번 예. 그 첫 번째 예제 3번 있죠. 예. 대상 부동산에 속한 A 지역은 C 지역보다 5% 열세하고 자, 그럼 이런 이야기죠. 대상에 속한 지역입니다. 사례 100 대상 100이죠. 대상이 뭐다? 5% 열세하다 마이너스 5. 그다음에 또 예. 사례가 속한 B 지역이 C 지역보다 10% 우세하다. 사례가 속한 C 지역이죠. 사례가 속한 것보다 C 지역이 뭐다? 우세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됐죠? 예.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제 예. 그래서 뭐 100분의 95하고 110분의 배우러 가죠. 예. 뭐 그냥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냥. 또 뭐 지우고 아시죠? 예. 그렇게 해서 그냥.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예제도 마찬가지죠. 그냥 뭐 데이터 그냥 쭉쭉 주어진 대로 곱해서 갑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590페이지 05 배분법이 있는데 그거는 안 해도 그만입니다. 출제된 바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할 필요 없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594페이지 가서 자, 나머지 다 필요 없고 07 거래 사례 비교법의 장단점. 장점 1번 현실적이고 실정적이고 객관적이다. 예. 시장성을 반영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 2번도 마찬가지죠. 중추적 기능이다. 주된 방법이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보다 감정 평가할 때는 우리가 수익 방식에 의하든 원가 방식에 의하든 뭐다. 그래서 항상 거래 사례 비교법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 방식에서도 평가하고, 그러니까 수익 방식이 주된 방법이라 한다 하더라도 다 뭐다 시장성을 반영한 거래 사례 비교법도 다 해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3방식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한다. 뭐 계산 과정이 간편하죠. 뭐 상당히 이거 끝나버리죠. 간편합니다. 예. 자, 그다음에 강한 설득력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런 이야기죠. 그냥 이런 이제 내가 뭐 강남 한복판에 예? 내가 이제 10층짜리 건물이 있다. 이거 뭐 그냥 보니까 한 120 정도 나는 될 것으로 봤다. 그래서 120억에 팔고자 했다. 했는데 너무 이제 매수자가 뭐다 너무 비싸다. 무슨 소리냐? 이 정도 한다. 그럼 좋다. 감정평가사에게 평가 의뢰하고 그 평가된 가격으로 뭐다? 이때 이제 거래하자. 근데 평가해보니까 뭐다? 이게 뭐냐? 100억이다. 라고 하니까 뭐 열받죠. 매도집에서. 그러니까 아니 왜 100억이냐? 그래도 평가사가 현재 이 주변 시장에서 이 정도는 100억에 거래된다. 그럼 할 말 없는 거죠. 그래서 강한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 시장에서 현재 100억이 거래된다. 뭐 더 이상 할 말 있습니까? 예. 마음에 안 들면 네가 알아서 네가 팔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단점 동그라미 1번 시장성이 없거나 거래가 빈번치 않은 부동산, 공공용 부동산, 학교, 병원 등이 있죠. 사찰, 교회 등 너무 다 부적절하다, 부적합하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은 뭐다? 2번은 뭐 그냥 우리가 부동산 가치죠.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부동산 가치란 장래 유무형적 이익에 대한 현재 가치라 했죠. 그게 가치인데 거래 사례는 뭐다? 뭡니까? 거래 사례, 거래된 사례와 비교해서 과거죠, 과거에 거래된 사례와 비교해서 구합니다. 그렇게 좀 무슨 있다는 것이죠. 가치는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 한 건데 과거에 거래됐던 것으로부터 현재 기준 시점 가치로 간다. 이건 안 맞거든요. 그게 이제 동그라미 2번에서 하는 이야기고 단점의 3번 박스죠. 3번 가장 중요한 거.
사정 보정이나 시점 수정 시에 평가사 주관 개입의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평가 3방식이죠. 평가 3방식 중에서 평가사의 주관 개입이 가장 큰 게 뭡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입니다. 됐죠? 평가 3방식 중에서 평가사의 주관 개입이 가장 큰 것이 뭐다? 거래 사례 비교법이 됩니다. 됐죠? 하나. 그 다음에 이제 6번 극단적인 호황 불황에서는 뭐다? 타당성이 떨어지죠. 왜냐니까 이게 하루가 다르게 자 이게 뭐다?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뭐 들쑥날쑥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다? 이거는 특별하게 어떤 시장이 안정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대표성이 없는 값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다?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뭐 수익 방식으로 가든 원가 방식으로 가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극단적인 호불항에서는 뭐다? 적절한 뭐다? 평가받고는 아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가 거래사례비교법이고, 자, 그 다음에 임대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되겠습니다. 자, 임대사례비교법 뭐다? 비교 방식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이죠. 이게 할 거 없습니다. 없고, 자, 예. 할 것 없고, 어디냐면은, 예. 596페이지 갑니다. 596페이지 가서, 예. 공사 임대료의 분류해보니까 동그라미 니네지 니은 감정평가 시 실질 임대료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안드라인. 자, 임료평가입니다. 그 옆에다가 크게 적어 놓습니다. 임료평가는 임대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에 의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 임대사례비교법은 실질임료입니다. 실질임료로 평가합니다. 됐죠? 예. 그래서 요거보다 줄기차가 출제됩니다. 임료평가는 적산법에 의한다. OX, X. 원칙은 뭐다? 임대사례비교법. 됐죠? 그거 한마디만 합니다. 그 밑에는 표 있죠? 표 뭐 그냥 안 해도 그만입니다. 아시죠? 예. 출제된 바가 없습니다. 예. 자, 나머지 폐지할 필요 없습니다. 임대사례비교법 뭐다? 이거 한마디만. 임료평가는 임대사례비교법.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 그 중에서 보니까 실질 임료로 평가시 원칙이다. 예. 그것도 그 표를 뭐 그 하나씩 설명하면 재미가 있는데 그거 빼버리죠. 한 번도 뭐 16회까지 오는데 한 번도 출제가 안 됐는데 그거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장단점은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자, 일단 이게 뭐 교재 순서상 뭐다? 일단 비교 방식에서 끊고 다음 시간에 수익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